자, 반갑습니다. 심령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을 부르는 나만의 풍수 지명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연, 월, 일시, 시간의 힘에 따라 사주팔자란 인생의 DNA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숙명이죠. 누구는 이렇게 큰 대야로 태어날 수 있고요. 누구는 요만한 간장종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크다고 좋고 작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 세상에 맞추어 살면 되죠. 그래서 좋은 사주 따로 있고 나쁜 사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복된 사주죠. 그런데요, 이렇게 변치 않는 사주팔자란 숙명이 시간의 흐름, 그것을 바로 운이라고 합니다. 이 운에 따라 명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운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난 사주팔자로서 변치 않는 숙명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에 따라 기운이 움직이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노력할 것은 선천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후천에서 시간에 따른 운명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태어난 사주팔자를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한 부분은 사주 상담을 통해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주팔자는요,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란 10개의 기운을 주었고요. 땅에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란 12개의 기운을 줬습니다. 10개, 12개, 벌써 2개의 글자의 왜곡이 생기죠. 그 왜곡에 따라 육식갑자에는 공망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글자 10가지는 정신과 이상을 뜻하고요. 땅의 글자 12가지는 육체와 현실을 뜻합니다. 하늘에선 대통령의 사주를 주었지만 땅에선 빈자로 살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의 글자 4개, 땅의 글자 4개, 이 글자의 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음양, 오행만으로 사주를 분석해선 큰코 다치지요. 10개와 12개 천간지지의 글자를 쫓아서 운명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추명학이라고 하는 거지요. 태어난 선천의 사주팔자란 숙명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운에 따라서 달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 때가 있고요. 반대로 납작 엎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달릴 때 높이 올라갈 때라고 해서 좋고 멈출 때 엎드릴 때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맞추어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설명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길과 흉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재물의 현대적 관점에서 좋은 길 운이 있고요. 반대로 흉한 운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꼭 살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명리학을 오랜 기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 뜻은 수많은 사주팔자란 명조를 분석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명조를 분석하다 보니 길흉의 크기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운의 발복의 크기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길운에도 불구하고 발복의 크기가 낮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흉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흉운의 크기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흉운이 작게 작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작용이 발생됐을까?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30년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정립을 했습니다. 비슷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길흉이 작용하는 크기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차이를 명확히 알면 길운이 왔을 땐 그 길한 기운을 보다 더 크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혹 흉운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흉의 작용을 후천에서 상쇄시켜 그 기운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불행 중
다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를 보다 더 수월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사람은 지구라는 환경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요, 작게는 낮과 밤, 넓게는 춘하추동이라는 음양 속에 살아갑니다. 낮은 밝지요, 밤은 어둡습니다. 봄, 여름은 상승의 따뜻한 기운이고요. 가을, 겨울은 서늘한 하강의 기운입니다. 이러한 기운을 하나의 단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과 하강의 가을, 겨울을 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밝은 낮과 상승의 봄, 여름을 양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과 양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구 안에서 살아갈 때 낮과 밤, 추나 추동, 남자와 여자, 상승과 하강, 부자와 빈자, 건강과 아픔, 이러한 모든 음양 운동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러한 음양의 조화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렵게 살까요? 어렵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 수 있는 것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의 기운을 태어난 사주팔자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태어난 사주팔자를 보면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있는데요. 이 오행 중에 목화라는 양의 기운이 강해서 금수라는 음의 기운을 무기로 살아가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금수란 음의 기운이 강한 팔자로 목화의 기운인 양의 기운을 무기로 살아가면, 즉 음양의 조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강해 음을 무기로 쓴다는 것은 살아가는 내내 음이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주를 분석했을 때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금수의 음이 강한 곳에서 살면 좋은 거지요. 즉 나에게 좋은 기운으로 작용된다란 의미입니다. 즉 태어난 사주팔자의 기운이 목화의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금수의 음을 상징하는 물가 근처에 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운에 따라 기운이 왔을 때 그 기람을 더 크게 가져올 수 있고요. 흉운이 오더라도 그 흉의 기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의 기운이 강해서 양의 기운을 무기로 살아간다면 양의 기운을 도와주는 목화의 지명에서 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로 사주 상담을 하는 분들에게 태어난 사주는 바꿀 수 없지만 살아가며 기운을 더 많이 불러오고 흉운을 최소화시키는 지명을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명을 어떻게 찾아드렸을까요? 수많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명을 자원오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원오행이란 글자 자, 근원 원, 글자의 근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자원오행이란 한자가 가지고 있는 오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한자의 부수와 한자의 의미를 통해 목화의 양의 지명 또는 금수의 음의 지명을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사주란 시간의 힘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주를 분석해서 목화의 양의 지명 또는 금수의 음의 지명을 명확히 맞춤 전해드릴 수 있다면 그러한 나만에 맞는 좋은 지명에 살아서 좋은 운은 더욱 좋게, 흉한 운은 최대한 감쇄시켜 운명을 개척하며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오행에 근거하여 좋은 지명 그리고 피할 지명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좋은 지명, 피할 지명을 목화의 양의 기운 그리고 금수의 음의 기운에 맞추어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태어난 사주팔자를 제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태어난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오행으로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명조 하나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병원년에 태어났고 신축월, 을류일, 무인시에 태어난 분입니다.
이러한 천간 지지를 오행으로 봐보겠습니다. 병은 화고요. 오도 화입니다. 신은 금이고요. 축은 토입니다. 을은 목이고요. 유는 금입니다. 무는 토고요. 인은 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주에서 없는 오행이 뭐지요? 그렇죠. 수의 오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쉽게 물이 없네? 그러면 물이 필요하네? 그래서 금수음의 지명에 살면 좋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정답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이 팔자는 물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음이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목화의 기운인 양의 주소 지명에 살면 좋은 거죠. 이렇게 사주 분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부분의 교육은 정말로 많은 임상과 공부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사주 상담을 하셨을 때 음의 지명 또는 양의 지명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대한민국의 모든 주소 지명을 자원오행, 즉 부수와 한자의 의미를 통해 목화토금수 오행을 명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실제 저에게 사주 상담 요청하신 분들에겐 태어난 사주 분석에 따른 좋은 지명, 피할 지명 이외에 3가지를 더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운수대통 할 때 셈수를 씁니다. 구설수, 셈수를 쓰고요. 관제수, 셈수를 쓰고요. 재수가 있다 없다? 이때도 셈수를 씁니다. 몸의 건강, 신수가 어떠냐? 이때도 셈수를 쓰죠. 즉, 숫자란 계산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사주 분석을 통한 음량을 정확히 알면 나에게 좋은 숫자, 피할 숫자가 나옵니다. 내 휴대폰이 어떤 번호가 복을 부르고 어떤 번호는 피하는 것이 좋다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통장 비밀번호, 내가 들어갈 때 현관 비밀번호, 이 모든 것이 바로 숫자의 힘입니다. 확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컬러, 색의 힘입니다. 이 색이라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란 차크라의 컬러도 있지만 난색을 표명한다, 색정이 있다, 이렇게 인생에도 색깔은 영향을 줍니다. 이 색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태양의 빛이 지구란 프리즘을 통과할 때 파장의 길이에 따라 나타난 현상을 바로 색깔이라고 합니다. 이 색을 보는 순간 뇌의 시상하부를 작동해서 우리의 건강과 인생을 영향을 주지요. 우리의 뇌신경이 12쌍입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2번 뇌신경이 눈으로 보는 시각신경이고 그 시각신경은 색깔, 컬러의 힘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주는 목화의 색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수의 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표성을 띠는 나만의 이름입니다. 성씨는 태어난 사주의 숙명처럼 바꿀 수 없지요. 그러나 이름은 풍수, 숫자, 색깔처럼 나에게 맞는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을 하는 분들에겐 현재의 이름을 감명해 드리고요. 더 나아가선 좋은 이름으로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단순히 저 혼자만 연구한 학문이 아닙니다. 저의 학문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합심하여 이 원리를 찾아냈고 나만의 좋은 지명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저자는 명리학자 김종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저와 함께 주신 분들은 청화학술원의 박청화 원장님, 그리고 홍익원격평생교육원의 박청현 사장님, 그리고 청화출판사의 허주원 권수진 실장님, 그리고 음양과 팔자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흥모 변호사님, 그리고 실제 저와 함께 수많은 사주 샘플을 통한 임상을 학문과 체계를 잡아놓은 김종원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지명, 전국 지명 사전이 책으로 공식 출간된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대한민국 전국의 지명을 하나하나 목화의 양의 기운, 금수의 음의 기운 명확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 30년간 처절히 외롭게 이 학과 수를 익혀왔습니다. 이제는 저 개인의 학수를 떠나 세상에 아낌없이 전해드릴 때가 왔습니다. 태어난 사주를 바꿀 순 없지만 사주에 맞는 풍수 지명에 살면 발복할 수 있습니다. 혹 흉운이 오더라도 불행 중 다행으로 살 수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난 사주가 음이 강한 팔자가 있고요. 양이 강한 팔자가 있습니다. 음이 강한 팔자는 목화의 양의 기운이 가득한 지명에 살면 좋습니다. 반대로 양이 강한 팔자라면 금수의 음의 기운이 가득한 지명에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가족 구성원 전체를 봤을 때 누구는 음이 강한 팔자고 누구는 양이 강한 팔자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이 강한 팔자의 목화 지명에 살면 또 다른 가족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목화의 양의 기운과 금수의 음의 기운이 골고루 섞인 지명에 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목과 금, 목과 수, 화와 금, 화와 수의 골고루 음양이 섞인 지명에 살면 좋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행 중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토가 빠졌지요. 이 토는 일단 모든 사람에게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사주팔자에서 임수나 계수를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봤을 때 토극 수가 되지요. 따라서 임수나 계수를 쓰는 사람에겐 토의 지명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간목이나 을목을 쓰는 팔자라면 이 토는 목극 토가 되어 재물의 기운이 있지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석하여 맞춤 적용시키기에는 학문적으로 어려움들이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 토의 지명은 누구나 골고루 활용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사주가 음이 강한 팔자인지 양이 강한 팔자인지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사주 상담을 신청하시면 음이 강한 팔자인지 양이 강한 팔자인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고 계신 지명, 일하고 있는 지명까지 맞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에게 좋은 숫자, 피할 숫자, 좋은 색깔, 피할 색깔, 그리고 현재 이름에 대한 무료 감정까지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어난 사주를 바꿀 순 없지만 내가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풍수 지명을 사주에 맞추어 좋은 지명에 산다면 기룬에는 더욱 발복할 것이고요. 흉운임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구에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동에 살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포동입니다. 개포동의 개는 열다, 열개자를 쓰고요. 포는 물가포입니다. 이 주소지명의 그 기운이 나의 사주에 맞냐 안 맞냐, 복을 부르냐 멀리 하느냐, 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이 한자는요, 자원오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원오행이란 이 한자의 중심이 되는 부수, 그리고 한자의 의미로 오행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원오행을 분류한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모든 자원오행 책들을 참고하여 가장 우선적인 순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개포동의 열개자는 자원오행으로 목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물가포는 수의 기운입니다. 즉 개포동은 목과 수, 양과 음을 골고루 지닌 지명이지요. 그래서 개포동은 음이 강한 팔자나 또는 양이 강한 팔자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구성원이 음양이 다른 경우라면 개포동 괜찮습니다. 즉 누구나 무난하게 살 수 있는 장소지요.
이렇게 강남구를 한번 쭉 적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노년동입니다. 논이할 노는 자원오행으로 금입니다. 곡의 현은 토입니다. 즉 노년동은 토는 중간으로 봤을 때 금의 기운이 강하지요. 그래서 음이 강한 동입니다. 따라서 노년동은 양이 강한 팔자가 살면 좋습니다. 다음 대치동입니다. 큰 대자는 목이고요. 우뚝 솟을 치는 토입니다. 즉 대치동은 양이 강한 동네로서 음이 강한 팔자가 살면 좋습니다. 다음 도곡동입니다. 길도는 토고요. 곡은 수입니다. 즉 음이 강한 동네죠. 따라서 양이 강한 팔자가 살면 좋습니다. 다음 삼성동입니다. 이 석삼자는 자원오행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화와 목입니다. 그리고 이룰성은 화입니다. 따라서 삼성동은 양의 지명입니다. 고로 음이 강한 팔자가 삼성동에 살면 좋습니다. 다음 세곡동입니다. 간을 세는 목입니다. 곡은 수입니다. 따라서 양의 목과 음의 수가 함께 있는 곳이지요. 누구나가 무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수서동입니다. 물수는 수고요. 선역선은 금입니다. 따라서 수서동은 금수의 음이 강한 지명으로 양이 강한 팔자가 살면 좋습니다. 다음 신사동입니다. 새신은 금이고요. 모래사는 수입니다. 신사동도 금수가 많은 지명으로 양이 강한 팔자가 살면 좋습니다. 다음 압구정동입니다. 익숙할 압은 토고요. 갈매기 구는 화고 정자 정도 화입니다. 따라서 토, 화, 화의 기운, 즉 양의 기운이 가득한 지명이죠. 고로 음이 강한 팔자가 압구정동에 살면 좋습니다. 다음 역삼동입니다. 역은 불화고요. 석삼은 두 개의 자원 오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 하나는 목입니다. 따라서 양의 기운이 가득한 지명으로 음이 강한 팔자가 살면 좋습니다. 다음 율현동입니다. 밤율은 목이고요. 곡의 현은 토입니다. 따라서 음이 강한 팔자가 살면 좋습니다. 다음 일원동입니다. 달아날 일은 토고요. 집 원도 토입니다. 따라서 토로만 이루어진 지명이죠. 누구나가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일원 본동은 일원 토의 근본 본은 목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한 지명이죠. 고로 음이 강한 팔자가 일원 본동에 살면 좋습니다. 다음 자곡동입니다. 붉을 자는 목이고요. 곡은 수입니다. 즉 자곡동은 양과 음이 함께 있는 지명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강남구의 마지막 청담동입니다. 맑을 청은 수고요. 못담도 수입니다.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음이 강한 지명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한 팔자는 청담동에 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강남구에 살거나 강남구에서 일한다면 나의 사주가 음이 강한 팔자라면 양의 지명, 양이 강한 팔자라면 음의 지명에 살길 권해드립니다. 태어난 내 사주가 음이 강한지 양이 강한지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주 상담을 신청하면 명확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태어난 사주를 분석해서 나에게 음이 강한지 양이 강한지 선택하는 그 원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라는 시간도 밤과 낮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야 생명이 존재합니다. 사주팔자 또한 음양의 강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한겨울에 태어나 음이 강한 팔자라면 불의 기운인 양의 기운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주팔자 내에 양의 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양의 글자를 평생 무기로 활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 번영의 인자로 작용하는 것은 태어난 기본 그릇인 사주팔자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천기, 지기, 인기라는 기운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잘 작동돼야 크게 성공 번영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이 태어난 사주팔자와 더불어 어떠한 기운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천기, 그리고 지기, 그리고 인기입니다. 그 첫째로 천기는 사주팔자의 대운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지요. 만약 바꾸고자 한다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야 개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기인데요. 이것은 땅의 기운이 나의 삶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태어난 사주를 분석했을 때 음의 기운이 강하다면 따뜻한 목, 뜨거운 화의 지명이 있는 곳에 살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은 더 좋게, 흉한 운은 최소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인기인데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 번영 인자로 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태어난 기본적 사주팔자의 그릇에 따라 인기의 그릇 또한 다르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이름만큼이라도 사주팔자에 맞게 장명된다면 불리는 그 이름의 기운에 따라 인기는 더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주에 따른 장명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천기, 지기, 인기 중에 태어난 사주의 부족함을 가장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두 번째 지기의 기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지기란 다시 말하면 풍수적 관점이에요. 이 풍수는 줄임말인데요. 저장합니다. 무엇을 저장해요? 좋은 바람을 저장한다. 장풍. 그리고 얻어야 됩니다. 무엇을 얻어야 돼요? 좋은 물을 얻어야 한다. 득수입니다. 그래서 장풍득수의 줄임말이 풍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내가 사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태어난 사주를 분석했을 때 차가운 음의 기운이 강한 팔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따뜻한 목화의 지명에 살면 좋습니다. 반대로 태어난 사주 팔자가 목화의 뜨거운 기운이 강한 양의 팔자라면 서늘한 금수의 지명에 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전국 지명 사전을 자원오행에 맞춰 책으로 출간하였고요. 그걸 토대로 다음 시간부터 전국을 구역별로 나눠 음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음양을 찾기 위한 사주 분석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난 내가 사주팔자에서 뜨거운 양의 기운이 강한지 아니면 추운 음의 기운이 강한지 이것을 명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음양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조후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 중에서도 월간보단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즉 태어난 사주에 음이 강하냐 양이 강하냐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지 4개 중에 바로 월지의 힘입니다. 그러면 그 월지가 뜨거운 양의 월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6가지입니다. 인, 묘, 진, 사, 오, 미, 월이 양의 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 유, 술, 해, 자, 축, 월이 음의 월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만 음양을 구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죠. 임묘진 사오미 양의 기운이 가득한 월임에도 불구하고 음이 강한 팔자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신유술 해자축 월에 음이 강한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강한 팔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음양 둘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정말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것을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월지에서 음양이 가장 강한 기운으로 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별도로 있냐 없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즉 태어난 월지에서 주어진 기본적인 음양의 기운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란 뜻이죠. 그 첫 번째가 12운성에서 월지 이외에 연지, 일지, 희지에서 장생 이상의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지지삼합에 의해서 변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묘, 즉 무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찾아야 합니다. 인묘에 의해 그 기운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장생, 지지삼합, 그리고 인묘라는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태어난 월지가 양의 기운이 가득하더라도 음의 기운이 강한 사주가 될 수 있고요. 음의 기운이 가득한 월에 태어나도 양의 기운이 강한 사주로 바뀔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태어난 월이 자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이 강한 월에 태어났죠. 그러나 분명히 세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이 강한 팔자로 계속 가는지 아니면 양의 기운으로 바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월에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태어난 연지가 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인목을 천간으로 바꾸면 갑목이 되지요. 여기서 잘 봐야 합니다. 이 갑은 자에서 목욕지가 됩니다. 목욕지는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갖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 시지가 해, 자, 축, 인, 묘, 사, 오, 미 이 시에 태어나면 아무리 자월에 태어났더라도 인이 있는 상황에선 양이 강한 팔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태어난 시에서 지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지는 양으로 바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는 지지삼합으로 봤을 때 신, 자, 지는 삼합이 되지요. 그래서 물의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인이 있어서 양으로 바뀔 수 있었지만 진이 오면 다시 음이 원래처럼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나와야 합니다. 미에서 갑은 인묘라는 조건이 되지요. 그러면 왜 양으로 바뀌는가입니다. 즉 인묘진 사오면은 양의 구간이므로 같은 양의 계절이라 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주를 음양으로 구분짓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명조를 보고 임상으로 훈련을 해야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주 상담을 통해 음이 강한 팔자냐 양이 강한 팔자냐를 명확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다음 시간부터 전국 지명 사전을 구역별로 전해드릴 때 내가 사는 구역이 어디냐에 따라 내 사주는 음이 강하니 금수의 음이 강한 동네에 살지 말고 목화의 양의 기운이 가득한 동네에 살면 되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 때는 세 가지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힘이죠. 시간, 공간, 인간에 바로 사이간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더라도 몇 시에 어디서 누구와 만나자라고 하지요. 하나라도 빠진다면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은 진정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태어난 시간, 사주팔자는 바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사람이 기운에 더 많이 복을 받고 흉임에도 불구하고 흉한 기운을 최소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공간의 힘입니다. 바로 풍수의 힘입니다. 내가 태어난 사주를 분석했을 때 오늘 전해드린 이러한 조건으로 음이 강한 팔자라면 목화의 기운이 가득한 양의 지명에 살면 되고요. 양의 기운이 강한 팔자라면 금수의 음의 기운이 강한 지명에 살면 발복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주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에겐 좋은 지명, 피할 지명 이외에도 좋은 숫자, 피할 숫자, 좋은 색깔, 피할 색깔, 그리고 무료로 이름 감정까지 명확히 전해드리겠습니다.